갔네. 자, 제가 가스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까지 114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지랑 캠퍼스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물 관리입니다. 네.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쌀값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이 많으신데 곧 좋은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걱정 안 되겠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곧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니네. 원래는 지나갔으니까. 하여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됐다, 다 따라 묻자. 저 뒤쪽으로 좀. 야야.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쌀값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쌀값 걱정하시기 전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 저탄소 농법을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저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이 탄소 하니까 지금 제가 숨을 쉬니까 여기서도 나오는 게 탄소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인데 실제 이제 논에서도 이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논에 우리가 광합성을 하니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우리 탄소를 줄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이 토양 속에서 담수, 소위 물을 담그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였지? CO2. 예, CO2는 이제 변환했을 때. CH4. 예, CH4, 메탄이라는 거예요. 메탄. 우리 이제 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걔들 방구 끼고 트림하고 할 때 나오는 그 메탄 가스입니다. 그 가스가 이제 논에서 발생하니까 이게 이제 혹자들은 쌀 생산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 재배할 때 공익적 기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까? 벼 재배하면 우리 이제 대농들이시니까 선도 농가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는 아셔야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 이틀 굶고 살 수 있느냐라고 다른 분한테 물으시면 뭐 살 수는 있겠죠. 그 일주일 정도 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데 싸우면 되지. 굳이 우리가 비싸게 소비자분들이 사 드실 필요가 있느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아니, 내가 한번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논에 놓는 그 배출가스는 우리 이거 차에 놓는 거하고 우리 공장에 놓는 거하고 10분 1비 안 돼. 그런데 우리 논에만 이거 뭐 자꾸 그리 하는 그 내가 이상스러워서 한 소리입니다. 예. 10분 1비 안 돼. 지금 놓는 배출 그거는 솔직히. 예, 아주 좋으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녹음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전체 가스의 2.9%밖에 안 됩니다. 3%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한번 일진 내는 몇 프로 알고 있기라.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며칠 한 5일 정도 굶으면 아니 어쩌다 한 달 정도 굶으면 이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전쟁보다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 기근이란 게? 맞습니다. 그죠? 더 하고 금방이다. 아니 나라가 뭐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파탄날 지경이 있지만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 되면 맞지.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다른 쪽을 너무 아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고 우리 쌀 수천 년 어떻게 보면 수만 년 전부터 우리가 먹어온 이 쌀은 주곡이고 꼭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식량을 쌀을 외국에 의존한다. 그럼 수입하지 뭐. 이러면 거기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옛날에 밀처럼 자, 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밀 작업률이 우리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8%도 안 된다. 5%, 0.5%. 예, 0.5%. 잘하네. 0.5%입니다. 그 쌀은 1인당 지금 몇 킬로 소비를 하는지 아십니까? 50 한 2kg 정도. 예, 3kg, 2, 3kg 정도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밀은 얼마나 소비합니까? 34kg, 35kg입니다. 그 쌀에 거의 한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 생산 안 하죠. 그럼 쌀 생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논에 내 논인데 내 마음대로 공장 짓고 집 짓고 내 마음대로 다른 거 하겠다. 정부 간섭하지 마라 해놓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 생산 못 하겠죠. 소위 기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맞아. 기반을 잃어버리고 나면 자 이제 수출하는 나라에서 아 그래? 그러면 쌀값 지금은 3분의 1 가격인데 자 이제 너그 생산 원래 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80%에 판매할 테니까 살래? 맞다. 어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경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흉년이 들었다. 팔고 싶어도 팔 게 없어요. 그 필리핀이 지금 그래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3배, 4배 돈을 줘도 살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먹고 살려고 싸와야지. 아니 없어요. 흉년이 들어서 살 수도 없는데 다 나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기근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식량은 쌀은 무조건 작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 어느 대통령이 취임을 하든 가장 먼저 가보는 것이 농촌진흥청이었습니다. 지금 뭐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그거는 뭐 이상한 안 가고 하지만 가장 먼저 가는 데가 농업연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약간 정신이 거시기한 사람이 있었죠. 진흥청 없앨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없앴으면 지금 여러분들 쌀 종자 전부 어떻게 합니까? 사서셔야 됩니다. 지금도 사서시죠. 로얄티 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1킬로에 4, 5천 원 하면 4만 원, 5만 원 받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쌀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의 기술, 지금까지 품종 개발한 게 너무 잘해서 쌀값이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 되면 좀 천천히 해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이제 하곤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너무 열정적으로 해온 탓에 보릿고개도 넘어섰고 그 보릿고개를 넘어선 이후로 탄탄하게 경제를 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쌀이 그만큼 조국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 식량 안보 그죠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쌀 나무 도는 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무 돈다 샀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글로벌한 시각, 큰 시각을 갖고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다 가서 바다 빼야 되지 뭐. 야,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말을 쓰고 북한에 북한에 갖다 주면 되죠. 그런데 전쟁할 긴데 뭐 이런 말씀하시죠. 정말 안타까운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쌀 거기요. 우리가 MMA 물량 얼마입니까? 42만 톤. 그거 갖다 줘보십시오. 갖다 주면 우리 뭐 가져옵니까? 광물질 얼마든지 가져오고 교류하고 하면 전쟁 위기 없어지죠? 석탄도 오고 네? 뭐 많이 오는 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러시아, 중국하고 연결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열차선 도로 확충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 젊은 애들 피 땀 안 흘려도 됩니다. 왜 군대 가서 2년 3년을 썩어야 됩니까? 그게 식량 안보하고도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크게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식량으로 보면 약 지금 82억의 전 세계 인구인데 그 중에서 약 18억에서 20억 인구가 하루 못 먹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채 못 먹는 빈민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 합니까? 지원해 주면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땅을 50년, 100년 임대를 해줍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파업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름 많이 소비하는데 라면 튀길 때 어디다 튀기십니까? 파업류 씁니다. 그럼 파업류를 생산하죠. 그럼 팜 오일을 생산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팜 오일 수입하는 비용 안 듭니다. 가져오죠. 그 다음에 요즘 탄소 그레세 들어보셨죠? 대기업에서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지금 EU에서는 전자제품 수입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원자력 친환경 에너지를 취급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한 거 수입 안 합니다. 그러면 전자제품, 자동차, 전화기, 예, TV 등등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유럽 시장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시각, 글로벌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북한도 있고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에도 굶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우리 힘을 더 키울 수 있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쌀입니다. 근데 와 그 실질을 안 합니까 그걸 갖다. 그래 안 했어. 자, 그거는 이제 조금 정치적인 게 있어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조금 그거 거시기 하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식량 안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 기술을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전 세계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후진국에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제 모내기 하는데 우리는 기계 성용 지금은 AI를 이용해서 딱 탑점하면 지가 다 심고 이어와서 주인님 다 심었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맞다, 예. 지금 거기까지 가 있는데요. 거기는 그냥 막 심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300평당 얼마 나오느냐면 150kg, 200kg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줄만 딱 지어서 30cm 간격에 15cm, 20cm로 심으면 이게 400kg, 450kg 나온다. 비료는 어느 때 한다. 이것만 알려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익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나라 인지도가 세계에서 지금 탑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경제 성장이 멈춰 있겠습니까?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뭘 사용하겠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자동차, 한국 전화기, 한국 전자제품, LG, 삼성, 현대 딱 수입한다니까요. 일본의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저도 일본에서 돈을 많이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면 이제 문무성 장학 시기를 많이 모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워오면은 기계를 어느 기계 씁니까? 일본 기계 쓰죠. 화학 기계 하나 살려면 기본적으로 몇 억짜리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교수가 된다, 연구가 된다 하면은 기계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려고 하면. 그럼 그 기계 미국 거 사 쓰겠습니까? 독일제 쓰겠습니까? 영국제 쓰겠습니까? 일본제 샀습니다. 익숙해 있으니까. 맞아. 그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냥 퍼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돕지만은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 돕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것을 알리고 우리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자. 마음대로 못 하는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그뭐 한계는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일단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자 쌀이 하는 기능이 우리는 생산량은 시바르당 300평당 쌀로 봐도 800kg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반마스 시대고 너무 많이 생산됐을 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 작물로 콩을 심거나 아니면 다른 작물을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리더 되시는 분들은 우리 사천시에서만이라도 제가 그 진주에도 이제 강의 가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이 상황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 땅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게 하는 비싸게 팔 수도 있는데 못하게 하면서 왜 쌀값은 유지를 안 해주느냐 불만하시지 말고 곧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내가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쌀을 생산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고 전쟁으로부터 보호한다. 요 개념을 딱 가지시면 사명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첫 번째 그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름에 비가 우리 몬순 계절풍이니까 비가 여름에 거의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천, 강 따라서 저류지로 쫙 흘러가면 저류지대 전부 침수가 다 돼버립니다. 이걸 침수를 방지하는 소위 홍수 조절 기능을 하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논이 있음으로 해서 이 물이 그냥 흘러가지 않고 바깥이면은 토양하고 막 쓸어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논이 딱 받치고 논두렁이 받치고 있으니까 쓸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토양 침식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땅 속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하수 파보신 분 계십니까? 지하수 파시면 과거에는 논에서 깊이를 보통 4, 5m 파면 물이 쫙 고여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던가요? 지금 내가 판게 한 150에서 판게라도 없더라. 이런 현상이 있어요.
아니 논인데 물이 철철 넘쳐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논이 있으니까 파니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전부 세면 콘크리트 다 해버리면 지하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물이 진짜 비가 한 2달, 3달 안 온다면 어느 물을 쓰시겠습니까? 지하수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 함량하는 기능을 누가 하죠? 논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생물종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비하고 벌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정이 잘 안 되고 모든 그 불편하겠지. 생물이 가는 거지.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자가수분, 타가수분 이런 말이 있는데 자가수분은 중매정이 없어도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야생에 존재하는 식물들은 중매정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벌하고 나비하고 바람이거든요. 그럼 바람은 있다 해도 벌나비가 없으면 중매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이 자손을 번식을 못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식물이 개체수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사막화되어 버립니다. 작물이 없으면. 그걸 이제 유럽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치를 평가 안 했습니다. 1년에 그럼 얼마냐 그게 230조 230조 원을 유럽에서만 그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만큼 벌나비의 가치가 중요하다. 근데 벌나비는 위에 다니면 그 논에는 뭐 하는데 필요하냐? 논은 수생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반딧불이부터 시작해서 미꾸라지, 수생생물, 토고시하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생생물 종 다양성 여기에도 그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근데 여름에 만약에 논에 물을 담지 않고 밭 상태로 흘려보내면은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름 되게 더울 때 논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그럼 온도가 2도에서 최대 5도까지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논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하는 역할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치유농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치유농업. 치유농업 뭐냐면 요즘 이제 소방사, 경찰관,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뭐냐면 병이 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그 다음에 곤충을 통해서 얘들하고 친함으로 해서 치매도 예방하고 그걸 치유를 합니다. 치료가 아니고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거고 치유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하면 식물을 기름으로 해서 부추를 기른다, 상추를 기른다 함으로 해서 여기서 기름으로 해서 사람들이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논을 있지 않습니까? 논은 평야를 쫙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서 또 치유가 되는 겁니다. 소위 힐링이라고 합니다. 그걸 논의 그 기능이라고 합니다. 논이 이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이 탄생을 해도 농촌진흥청은 갖고 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쌀만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청문회 나오면은 네 후보자 나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농촌 농업인을 해서 쌀만은 지키겠습니다. 말은 다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는 우리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쌀을 내 쌀농수 짓고 있는데 이만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그래 알아서 해라 하는 정도로 그냥 버리시고 내 스스로 나는 독립운동가만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럼 왜 논에서 메탄 발생한다고 난리냐? 근데 이제 사실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행하거나 가정에서 가스 배출하거나 히팅하고 또는 쿨링하면서 나오는 그 가스들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비해서 3%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찌끄만 양임에도 난리를 치거든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탄소 배출 줄이는 거 뭐겠습니까? 뭐 논을 모른다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뭐 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 낙수를 하시면 됩니다.
중간응수, 중간물떼기 얼마나 하라고 했습니까? 2주간 하시면 됩니다. 뭐 보통 6월 1일에 한다고 보시면은 7월 뭐 1일에서 7월 한 10일 사이에,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는 것, 물이 늦게 빠지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의 차이고 품종의 차이일 뿐이지. 자, 통상적으로 새끼가 15개 정도 분을 있지 않습니까? 한 포기에 15개 정도 새끼 치면은 물을 단수를 하십시오. 그러면 메탄 발생량이 확 줄어듭니다.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하면은 한 30%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면 사천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평야지 기준입니다. 중상간지는 다릅니다. 그 이후에 물을 걸러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얕게 걸러대기라고 합니다. 얕게 걸러대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배수 등급에서 물이 되게 잘 빠진 노는 이제 물을 한 3, 4일 만에 한 번씩 주셔야 되고 공급을 하셔야 되고, 이제 물이 잘 안 빠지는 논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배수 불량당, 여기는 한 열흘에 한 번씩 물을 주셔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한 4, 5cm 정도만 한 번만 딱 떼주시고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4, 5일 정도 지나면 물이 그냥 하늘로 정상 또는 정발 또는 땅속으로 투수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물이 좀 감소가 되겠죠. 그럼 살짝 마르거든요. 그때 물 한 번 또 대주시고 이런 식으로 물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책정된 금액은 3,100 1헥타르당 중간 낙수하면 1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얕게 걸러대게 하면은 16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바이오 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그 바이오 차 같은 경우 일종의 수치입니다. 이 다공질이라서 얘를 넣으면 뭐 하느냐면 이게 메탄 잘 포집을 합니다. 그 메탄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면은 또 30만 원 이상 지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창 함양에서 3년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천에도 하시려고 하셨는데 사천에 하시려고 하셨던 데가 이 유매지, 그러니까 해안가 바닷가였더라고요. 그럼 바닷가에서 중간 물떼기 해버리면 배가 타버립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연분 때문에 우리가 김치 담는 효과가 똑같습니다. 김치 담으면 물이 어떻습니까? 배추에서 빠져나가 버리죠. 그건 식물체에서 물이 빠져나가 물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염분은 그대로 그래서 말라 죽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문제다. 그래서 염해진은 어떻게 하냐면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걸러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염분 농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다 해서 아마 진행을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전국에 강원도, 경기도,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해서 8개 도에서 3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12월 5일 날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PCC 이제 등록을 하는데 요 자료들이 저희들이 연구하는 결과들이 싹 다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이제 야, 논에서 이만큼 줄였다. 그럼 시범 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부터는 뭘 하느냐 하면은 각 시, 군, 도별로 앞으로 이걸 실천하는데 이제 비용을 지급을 하도록 우리 직불금처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조금 문제가 돼서 그런데 그 저탄소 인정 부분, 저탄소 인정은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중간 물떼기 그리고 얕게 걸러대기 말씀드렸죠. 요것을 잘 이행을 하시면은 이제 지원금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요게 좀 거시기에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은 훌륭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탄소 인정 받으시면 어떠냐면 지금은 이제 친환경 인정이라든지 GAP 인정들 하고 계시죠. 근데 친환경은 뭐지 써야 친환경 하수십니까? 친환경은
이제 농약 사용이라든지 비료 사용이라든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올 내가 700을 칠한 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예. 해야 그거 됩니까? 고등을 넣은 게나 풀이 없인 게나 예. 고등 그거를 나라를 갈아먹기더라 세상으로 그것도 실패작이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자, 제초제 안 쓰고 우리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힘든 거는 가서 물 뽑아주면 됩니다. 그죠? 그건 하수 그럼 허리 골병들죠. 뭐. 예, 그래서 나온 게 제초제가 나오는데 제초제 쓰니까 친환경 안 됩니다. 일단 그럼 무조건 그런데 제초제는 안 안 됩니다. 되는 기라.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물을 15cm까지 되는 어. 그런 방법까지 서군해서 미국은 이제 예를 들면은 미국은 직파하지 않습니까? 헬기로 갖고 때리고. 그렇대. 예. 그래서 우리하고는 기본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미국은 친환경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환경을 해서 토양 침투되는 지하수를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왕우릉이 말씀을 하셨는데 잡초 방지의 가장 첫 그래 번째는 그게 제일 문제다. 논에서는 왕우릉입니다. 근데 지금 잘 못하신 게 뭐냐면 자기 그 농사짓는 면적당 필지 예를 들어서 800평도 있고 1000평짜리도 있고 그렇네. 이제 호남 들어가면 3000평짜리도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균평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균평 작업 하셨습니까? 균평 근데 작업 올해부터 하려고 내는. 자, 예. 균평 작업이 안 돼 있는 논에는 어떠냐면 내가 물을 댄다고 댔는데 어떤 데는 한 10cm 잠기고 어떤 데는 뭐 한 0cm, 1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우렁이라는 애가 이 물 따라 이동하지 물 없는 데는 못 갑니다. 그렇더라. 예.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드러난 데는 어떻습니까? 풀이 막 우거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물로타리 소리 물설에 하시지 않습니까? 물설에 그 무슨 물 로타리 치지 않습니까? 예, 썰어질 하실 때 이게 균평 작업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마른 썰에가 있습니다. 무논 상태가 아니고 마른 상태에서 로타리를 쳐서 바로 이양을 하는 겁니다. 물 대고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 그건 지금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고. 우렁이는 실패작이라 이거. 자, 우렁이는 실패작이 아니고 좋은 작품인데 우리 할 줄 실제로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다시 논에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야기해 논에 풀이 있을 때 아니 가면서 봐. 그거 네. 내가 하기 때문에 한 거니까. 예. 논에 풀이 있을 때는 예. 우렁이가 풀을 뜯어먹는데 예. 우렁이가 그 풀을 다 뜯어먹고 무신게나 예. 나는 이제 새싹이 올라나니까 예. 새싹을 다 뜯어먹겠더라 이 예. 말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올해 내가 실패했어 그래. 예, 우렁이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거하고 관계되는 게 중간 물때기입니다. 그 뭐냐면 왕우렁이가 풀을 먹어야 될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배가 잡초하고 싸우면서 이길 때쯤 되면 이 왕우렁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한 달, 이양하고 보통 한 달 지나면은 잡초가 나더라도 이게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냐면 잡초 일반적으로 논에 있는 잡초들은 일반 잡초들은 광발화성 잡초입니다. 빛을 받아야 발화를 하는 잡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 잎이 처음에는 이렇게 심어놨다가 잎이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우산처럼 덮어버리니까 이 잡초가 빛을 못 받으니까 발화를 못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상태에 뭘 하느냐 물을 싹 떼버립니다. 우리는. 그럼 왕우렁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왕우렁 갈 데 없습니다. 얘가 언제 동안 2주간 논이 쭉쭉 갈라집니다. 뭐 갈 데 없어요. 그러면 죽겠지. 땅속 또다 묻히겠던데.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고 죽겠죠. 갈 데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2주간 물을 딱 떼니까 논이 갈라지고 이제 잡초도 못 나고 하니까 2주 지나서 물을 이제 착 뗍니다. 그럼 왕우렁이 올라오지. 밑에 있는 놈들이 살아있는 놈들은 올라옵니다. 갈 데가 없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왜? 이만큼 커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잘라 먹고 싶어도 못 잘라 먹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저쪽에 배수골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꼭 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지금 뭐냐면 그 우리가 관계할 때도 이제 그 자동 시스템을 하지만은 배수하는데도 딱 4cm 정도만 딱 해놓고 여기서 자동 배수 되게끔 합니다. 그럼 여기만 살짝 파는 그걸로 물 따라 싹 얘가 이동합니다. 내려와. 그러면
거기 이게 바깥으로 이동하면 안 되니까 철망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고를 합니다. 지금 수고 받습니다. 수고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축의 사료도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박스 잡아야 돼. 쏘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시급했구만. 지금은 우리가 그걸 활용도를 별로 못 가지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드셔도 되거든요. 완전 친환경. 나는 못 돼. 그러면은 이게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제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친환경 하실 때 가장 핵심은 제초제 안 쓰셔야 된다. 그리고 농약은 지금 친환경 제재라고 된 것은 쓰시면 됩니다. 아 거기 그리고 예, 화학비료 쓰시면 안 됩니다. 친환경은. 근데 GAP 들어보셨죠? 우수 농산물 관리라고 Good Agricultural Practice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초제는 일단 안 되고 나머지 이제 자재들 고시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쓰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GAP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벼 말고 타 작물에서는 제초제는 아니지만 제초제 비슷한 것들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왕우렁이 또 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왕우렁을 그냥 가오고 5kg 가왔다면 그냥 씩 이어붓고 치어붓고 이래서 다 붓다 하시거든요. 내일 아침 되면 이거 없거든. 그러면 잘 갔다 하시는데 절대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300평당 5kg 가져왔다. 중폐라고 기준했을 때 가져오시면 이 바가지로 해서 자라락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라락 한 10m, 15m 간격으로 뒷구석에 가서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럼 언제 이걸 얘를 투입해야 되느냐? 아침에 투입해놔면 황새하고 얘 두루미들이 쫙 보고 있죠. 보고 있습니다. 딱 보고 있다. 아, 저 내 바보네 하고 있다고 뭐합니까? 딱 주인님 가시고 나면 그것 같아. 예, 윤감 포켓 보면 샤 날아 파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껍데기만 쭉 남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왕우렁이 가져왔는데 왜 이게 잡초가 나느냐 하고 막 나중에 왕우렁이 회사에 가서 막 이렇게 하시죠. 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잘못 합니다. 그럼 언제 하셔야 되겠습니까? 언제 투입하셔야 되겠습니까? 아, 네. 저녁에. 예, 저녁에. 얘들이 잠자러 갔을 때, 예, 그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밤에 얘들이 막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왕우렁이 투입하실 때는 물이 고르게 돼야 돼요. 물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왕우렁이 농법을 하시려고 하면 균평 작업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레이저 균평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없으시면 농기술센터에 말씀하셔가지고 2대 정도는 마련하셔야 됩니다. 최소. 그러면 자 균평 작업만 쫙 해놓으시면은 이제 물로탈이 쳐도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물로탈이 단점이 뭐냐면 이게 트랙터가 150마력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지나다가 욱 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렇게 다 균평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바퀴 자국이 훅 눌린데 턴 하는데 이런 데 가보시면 전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보고 왕우렁이가 다 뜯어먹고 나중에 내려가거든요. 내려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마른 로타리를 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천시 농기임대 사업소에 반드시 말씀을 하시가지고 아까 회장님하고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쁘시니까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벼농사 짓는데 공익적 기능 프라이드를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곧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쌀은 우리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생산되면 북한도 있고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도 있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쌀값 안 좋다고 해서 쌀 생산 안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 국민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목숨을 외국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야 조금 떨어지면 어떻나 좀 견디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메탄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2.9%밖에 안 되는데 실제 논에서 발생하는 거는 1.2%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탁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 바람 농사 다 짓고 그래 하면 원자력 생산에는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그러노? 왜 쌀 농사 짓는 데까지 해야 되노? 이렇게 이제 가실 수가 있는데 이건 고통 분담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각 경남도에 일을 하고 있지만 각 이제 국 또는 과별로 전부 다 할당을 다 해놨습니다. 왜 농업이 이만큼 기능을 하는데 왜 우리도 줄여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똑같이 배분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중간 물대기를 함으로 해서 또 얕게 걸러대기를 함으로 해서 완전미율 있지 않습니까? 완전미율. 그러니까 전체 쌀이 요즘 수확을 해보시면 청미도 많고 동알미 깨진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좀 버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들을 중간 물대기하고 얕게 걸러대기를 잘 실천해 놓으니까 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정조로 800kg 생산됐다고 하면은 거의 우리가 한 7% 정도 빼지 않습니까? 30% 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38이 24, 그러면 560kg 정도 돼야 되는데 실제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 옛날처럼 농사 지은 분들은 500kg도 채 안 된다는 거죠. 그 완전미율은 더 떨어집니다. 480kg. 그리고 우리 방법으로 이제 중간 물대기 하고 얇게 걸리대기대로 하시면 550kg, 60kg까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미율이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럼 결국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이라는 것은 소비자분들은 딱 눈으로 드시지 않습니까? 매장에 갔을 때 눈으로 드신다는 눈을 보고 사시지 않습니까? 아 깨진 거 많네, 이거 푸른 거 많네, 이거 안 사 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 네임 또는 지역이 사실은 경기도 어디 같으면 최고겠죠. 그건 막 이천 쌀라면 보지도 않고 그냥 비싸도 사가시거든요. 일본에 고시가리 가면 뭐 그냥 뭐 월광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냥 사가지 않습니까? 그럼 4천 쌀 하면은 소비자분이 4천 쌀 있었나? 맛있나? 그래 돼 있거든요. 왜? 남쪽에서 생산하는 쌀은 밥맛이 없다는 걸 소비자분들 대충은 아시거든요. 그럼 왜 문제입니까? 익는 순간에 익을 때 광합성을 딱 해서 이제 햇살이 좋으니까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나달에 딱 당이 전분으로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으로 딱 쌓여 있는데 이 밤에 온도가 높으니까 허걱대는 겁니다. 소위 호흡이 많으니까 이 묶여져 있던 당들이 이렇게 소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쌀이 차랑차랑하게 투명해야 되는데 희끄무리하게 돼버려요. 찹쌀비스무리한. 그럼 먹어보니까 맛이 별로 없거든요. 부석부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조금 늦게 심으시라. 그러니까 등숙될 때, 익을 때 온도가 22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1.5도씨 유지하시라는 게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은 덥기 때문에 지금 거의 또 뭐 5월달에 이양을 하시기나 좀 빨리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늦춰주시고 해서 품종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해주시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한 예를 들면 일본도 과거에 밥맛이 가장 좋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보다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일본은 전업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쌀 전업농이 한 4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10%도 채 안 됩니다. 전부 겸업, 부업 삼아합니다. 그 언제 하느냐? 노는 날 하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니까. 노는 날. 그럼 언제? 5월 달에 이제 엄마의 날, 아이들의 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골든 위크라고 해서 2주간 거의 있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이제 기계 가지신 분들한테 빌리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 하니까 소위 이제 8월 달에 되게 더운데 막 등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맛도 내 맛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 쌀 제일 맛있는 쌀은 어디서 생산되느냐? 저 홋카이도 밑에, 북해도 밑에, 아오모리 남부 쪽으로 거기 맛있다 그래. 네, 저 북쪽에만 쌀이 이제 그 쌀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쌀 갖고 우리 동입에 공에 붙여 된 거 아닙니까? 네. 동입에 놨다니까. 그거는 좀 다른.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기도 이천이 제일 사실 북쪽이지 않습니까? 평야지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유명하게 됩니다. 미국에 왜 가보면 경기 이천리가 왜 있습니까? 수입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하니까 우리 교포분들이 경기 이천리 하면 그거 찾으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쌀은 이제 브랜드 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사천쌀 브랜드 네임 뭡니까? 별 그리고 별 그리고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 어쨌든 제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 지금 18개 시군을 제가 다 그건 못 하는데 산청하면 메뚜기살이 유명하고요. 하여튼, 그때 선배 뜻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네임을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청자분들 다 보십니다. 보시니까 여기에 우리 쌀을 이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사천. 그러면 이제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웬만한 쌀은 우리가 RPC에서 도정할 때 거의 다 걸러내고 청미라든지 완전미율이 높은 걸 하시긴 하시는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1등품 특등하고 3등하고 같이 섞어버리거든요. 야 맞대. 이거 심각히 문제됩니다. 특등은 특등대로가 브랜드 고급화해서 파셔야 되지. 1등하고 3등하고 섞어놔 버리니까 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래 가는 순간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 앞에서 가도 우리 지사님 그런다. 네. 2등하고 1등하고 특등 같이 축가 삐는데 뭐 때문에 3등을 주나 이 말이죠. 그래서- 같이 축가 삐는 것 그래서 같다가. 반드시 요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회장님하고 다들 하실 때 우리 스스로 그 마음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PC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리더 되신 분들은 꼭 전달을 하시고 가셔가지고 협의를 또는 회의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중간 학수는 분을 수가 15개 정도 됐을 때 물을 떼시면 되는데 이제 사질당 같은 경우에는 16, 7개 정도 됐을 때 물을 떼시고 그 배수가 좀 안 된 물론 같은 데 13개, 14개 정도 됐을 때 물을 단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보통 16개에서 18개 정도 맺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수량을 쌀 수량으로 했을 때 그 500kg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완전미율이 9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도 줄일 수 있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당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 많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당뇨 혹시 있으신 분 계시면은 당뇨 있으시면은 백미 드시면 안 됩니다. 안 드시고 바라현미를 드십시오. 바라현미 싹을 틔운 현미 있지 않습니까? 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콩나물 키우듯이 가정에서 소위 그 물이 흐르는 밑으로 새는 그 뭐라고 하죠? 돼지고기 찔 때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듯이 거기 삼배 받쳐놓고 그래가 물을 요렇게 뿌려줍니다. 처음에 물에 한 10분, 20분만 담갔다가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싹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발화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냄새가 잘못하면 콩콩하게 날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저온에 하셨다가 자주 해서 드시면은 일단은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 쌀로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바, 폴리페놀이나 항산화 성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쌀을 먹어도 최고로 좋습니다. 지금 우리 먹는 쌀은 뭡니까? 여기 보면 여기 배 빼고 고분층 단백질 다 빼고 소위 차포 떼고 장기 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5%밖에 안 드시거든요. 전분만 드시거든요. 그럼 전분이 분이 되면 결국 당이지 않습니까? 나는 쌀밥만 먹는데 왜 당뇨가 있냐 뭐 이렇게 살이 찌나 하시는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채소를 먼저 반드시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이제 나중에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당뇨 예방도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밥맛은 어디서 오느냐면 결국은 거기 쌀알 2.5%밖에 안 되는 지방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 참기름 들기름처럼 이렇게 실온에서 굳어지지 않는 기름이거든요. 요게 2, 3% 되는 얘가 밥맛을 좌우합니다. 얘가 고온에서 온도가 높거나 산소하고 노출이 많이 되면 그 오래 이제 바깥에 놔둔다든지 했을 때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부패가 됩니다. 그 일명 산패라고 합니다. 산패가 되면 이 밥맛도 안 좋을 뿐더러 이 냄새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습니다. 방귀만 자꾸 픽픽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하하실 때
그러니까 RPC에서 포장하실 때도 20kg 포장하시는 거는 반드시 식당에만 하시고 가정에서 하실 때는 5kg나 요 작은 걸로 2kg는 작은 걸로 하셔서 도정하시고 무조건 2주 이내에 드실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어떤 것까지 나오느냐 하면 쌀 저장하는 진공 그 저장기가 있습니다. 진공 상태로 하니까 산소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산패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밥맛이 아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밥맛 좋은데 한 5월, 6월 되면 밥맛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런 진공 살독을 활용해서 밥맛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까지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 내가 또 질문 한번 해야 돼요. 예, 질문하십시오. 우리 교사님은 물을 빼